자, 오늘 할 거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문제 보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27번 보시죠. 자, 727번 보면은 지금 fx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 있다, 그죠? fx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는데 라지 fx라고 하는 애가 적분시킨 거다. fx를 적분시킨 거다. 1부터 x까지. 자, 이때 라지 fx에 대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찾으라 라는 뜻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라지 fx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극값을 찾아야 된다. 라지 fx에 대한 도함수를 찾아서 극값부터 찾아야 되겠지. 이해됨? 그럼 라지 f 프라임 t 프라임 x라고 하는 애는 결국은 fx 되는 거 보여?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dt니까 혹시 렌즈 꼈니? 미분하게 되면 결국 fx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 x는 1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풀마 대다, 그지? 그래서 극대를 가지게 되겠다. 다음 x라고 하는 게 3일 때 마플 소니까 극소를 가진다라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를 가진다라는 거는 일단 찾아놨어. 다음 라지 fx라고 하는 애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dt니까 진짜 이제 식을 찾아보자고. 진짜 식을 찾는 거야.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자고. 얘는 근이 1이랑 3이니까 fx라고 하는 애는 x-1, x-3으로 둘 건데 최고차항 계수는 일단 a라고 둘 거야. 근데 하나 알고 있는 점 있지? 0,3.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3 나오면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1이다. fx는 구했다. 자, fx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자, 이제 라지 fx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해볼 거야. 얘 적분시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3x를 1부터 x까지 적분하세요가 되고요. 여기 있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인데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지. 결국 얘가 라지 fx라고 하는 식으로 구해진 거야. 됐죠? 이 식이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라지 fx에 대한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찾아보자. 자, 먼저 극대라고 하는 거, x는 1일 때다. 라지 f1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 1 대입하시게 되면은 0이네요. 얘가 극대다. 라지 f3이라고 하는 애는 9 사라지고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극대값 빼기 마이너스 3 극소값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4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다.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겠죠? 극대값 찾는 거 저번 시간에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진짜 함수를 찾아서 계산을 한 거다. 자, 다음은 736번. 자, 지금 이거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미분을 하라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딱 봤을 때 지금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미분에 대한 관계식이구나가 먼저 파악이 되셔야 돼. 자,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요만큼 있죠? 이만큼의 식을 fx라고 한다면 얘 적분됐잖아요. 라지 f 1 플러스 h
빼기 라지 F의 1-3h로 작성이 될 거고 분모에 h가 있을 거다. 자, 리미트 h라고 하는 애가 0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자, 어때요? 미분법에 대한 정의죠. 여기서 얘를 빼면 4h잖아요. 그래서 4가 필요해서 각각들이 4를 곱하게 되면 결국 얘는 4 곱하기에 라지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값이죠. 자, 그러면 얘가 라지 f, 얘를 적분한 게 라지 f라고 했잖아요. 미분하게 되면 그냥 fx가 나오잖아. 1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a 빼기 5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4 곱하기에 1 플러스 a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인데 얘가 16이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가 4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애는 8이다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미분법이 정의가 들어와도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라. 간단하죠? 아, 오늘은 그림이 좀 많아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우리 수투 마지막 단원이고요. 적분의 활용 단원인데요. 아니야, 적분의 활용이라고 해봤자 있잖아. 넓이 구하는 거야, 넓이. 엎드려주면 안 되겠다. 엎드렸다 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모자가 엄마 거거든요. 네. 엄마가 제 모자를 깔았는데 건조기에다가 돌렸더니 애가 너무 쬐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거 모자를 썼거든요. 너무 커요. 그거를 다시 건조기에다 돌려. 그러면은 작아지지 않을까? 자, 펜스 준비.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들어가요. 많이 크긴 하네. 내 머리에 맞을 때. 펜스 준비하시죠. 네, 대충 보여줄까요? 그림 많죠? 자,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자, 곡선과 좌표축 사이의 넓이를 볼 거예요. 곡선에다가 좌표축 사이의 넓이를 볼 거다. 곡선이랑 좌표축 사이의 넓이를 볼 거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요. 곡선 fx라고 하는 애라고 얘랑 x축에 대한 넓이를 먼저 계산을 해볼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곡선 fx라고 하는 거랑 x축이랑의 관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함수 f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a부터 해서 b까지를 적분시킬 거예요. a부터 해서 b까지 적분을 할 거다. 그러면은 결국 구하는 게 이만큼이 넓이가 되겠다라는 거거든. 다음 x축이 있을 때 그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a부터 해서 b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정적분의 값이 아니야. 넓이야, 넓이. 근데 얘는 그냥 정적분 하면은 마이너스 나올 거다, 그지? 그래서 잘 생각하고 있어봐. 다음 마지막으로 x축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얘를 a, 얘를 b라고 할게요. 요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하셔야 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x축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거는 양의 넓이가 나올 거고요. x축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건 음에 대한 넓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넓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쵸. 이제 수학적인 통찰력이 아주 커졌네. 눈치가 빨라진 건가?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넓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할 때는 절대값 fx를 씌워줄 거다라는 거야. 실성하셨네. 자, 봐봐요. 여기에 있는 거 얘를 C라고 한번 해볼게. A부터 C까지 적분해서 여기를 S1이라고 할 거고 C부터 B까지 적분하면 S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이 라지 S라고 하는 거는 S1에서 빼기 S2를 한 거랑 똑같겠죠? 그죠? 얘가 음의 넓이기 때문에 빼기로 적어주시는 게 진짜 넓이다.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교육과정 외이긴 한데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그냥 알아만 두세요. 곡선 GX라고 하는 애는요. 얘 자체가 나오진 않을 거라는 뜻이야. 곡선 GY와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본다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작다. 이렇게 생긴 애가 GX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A부터 해서 C부터 해서 D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거든. 반대쪽도 있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C부터 D까지 뭐 이런 넓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축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여기서 여기 이만큼 넓이가 될 거다. 얘가 C부터 해서 D까지인데 결국에는 얘네들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절대값 Y에 대한 적분을 해서 DY로 계산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대한 이 넓이들을 각각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얘를 왜 그러면 알려주냐? 교육과정이 아닌데 왜 알려주냐? 얘는 나중에 역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분은 배우거든요. 역함수의 적분을 배우는데 그때 얘를 알면은 조금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 지금 Y축에 대해서잖아요. 그죠? 모든 Y 대신에 X로 바꾸면 얘가 X축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모든 Y 대신에 X를 대입하시면 얘를 뒤집어서 X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C부터 해서 D까지가 되는 거지. 얘도 뒤집는 거예요. 얘는 음의 넓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얘도 뒤집어요. 여기에 대한 넓이들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Y로 표시된 이 값이요, 뭐랑 똑같을 거냐?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절대값 GX DX. 그래서 Y축에 대한 거를 X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모든 Y 대신에 X로 다 바꿔주시면은 그냥 X축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싹 지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뭐 절대값인 거를 아셨으니까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두 번째. 두 곡선 사이의 거리를 보도록 하죠. 사이의 넓이. 자, 두 개의 곡선 사이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는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진짜 두 개의 곡선이 있을 때야. 자, X축이 있을 때요, 이렇게 생긴 애를 fx라고 할게요. 그 다음은 이렇게 생긴 애를 gx라고 하자. 대충 그린 거예요. 그리고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가 x는 a라고 하는 점, 여기가 x는 b라고 하는 점이다. 자, 이때 이 두 개의 둘러싸인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에 fx 빼기 gx로 계산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두 개 함수 차에 대해서 절대값을 걸어주는 거야. 자, 근데 절대값을 쓰기 싫으면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위쪽 함수 빼기 아래쪽 함수 한 다음에 dx,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위쪽에 있는 애에서 아래쪽에 있는 애를 빼면은 양수만큼의 길이가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양수 길이들을 전부 다 더하는 거야. 싹 다 더했더니 양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을 쓰기 싫다 그러면 위쪽 함수에서 아래쪽 함수를 뺀 다음에 적분 구간 설정해서 적분해 주시면 양수 넓이가 나온다. 근데 네, 위쪽 함수가 fx가 아니에요? 맞아요. 응?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 계산하면 그냥 절대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fx 빼기 gx인 거예요. 위쪽 함수가 fx잖아요. 위에 있는 애가 fx고 아래쪽에 있는 애가 g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 빼기 gx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fx가 밑에 있는 그래프에도 적용시키려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적기 싫으면 이렇게 적으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넓이가 같을 때 넓이가 같을 때를 볼 건데 얘는 저번 시간에 하긴 했어요. 저번 시간에 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넓이하고 이만큼의 넓이가 서로 같대요. 그러면 인테그랄 얘가 a부터 해서 b까지라고 해보자. a부터 b까지 fx dx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얼마가 될까요? 0이지. 그래서 얘하고요 얘는 다릅니다. 뭐랑 다르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얘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얘는 진짜 순전하게 얘 넓이랑 얘 넓이 두 개의 합을 구한다라는 거거든, 절대값은. 자, 따라서 얘는 어떤 애랑 똑같냐? 여기를 c라고 둘게요. 그러면 2 곱하기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를 계산한 것과 동일하겠죠. 이해돼요? 좋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된다.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볼 거는요,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와 넓이에요. 역함수 그래프와 넓이다. 자,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었죠? 혹시 기억나나요? 역함수는 어떻게 해서 만들었지? 어떻게 하면 역함수를 만들 수 있었지? 그게 y는 x 대칭이요. 너 약수 논수 적을 때도 반대로라고 적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역함수가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더 있었어. 어떤 조건이 필요했어? 눈 감지 마. 빨리 떠. 너 지금 감으면은 국어도 못 간다. 빨리.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나 눈 벌려버린다. 맞아.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경우. 자,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fx라고 하는 함수.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역함수가 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f 인버스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 두 개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거든. 얘네 두 개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인테그랄 a부터 해서 b까지, 지금 위에 있는 식이 fx니까 fx 마이너스 f 인버스 x dx를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f 인버스 x라고 하는 애가 식이 깔끔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를 넓이를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얘는 어쨌든 y는 x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요. 그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에 있는 거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넓이가 동일하겠죠. 뒤집힌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얘는 어떤 애랑 똑같냐, 2 곱하기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거, 즉 fx라고 하는 그래프랑 y는 x랑 둘러싸인 거에 대한 넓이의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황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상황은 y는 x에 대한 건데요. fx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f 인버스 x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자, 이때 f 인버스 x라고 하는 애가 둘러싸인, x축이랑 둘러싸인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예요. 얘를 b, c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fx에 대해서도 여기에 있는 이 점을 a라고 할 거고요. 다음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f 인버스 x라고 하는 애가 식이 간단하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b부터 해서 c까지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얘 넓이랑 동일한 게 있죠. 이만큼의 넓이랑 동일한 거는 여기 있는 이만큼에 대한 넓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넓이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아까 그래서 알려드렸던 게 뭐냐, y축이랑 둘러싸인 거 걔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걔는 쓰진 않을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구할까. 자, 보세요. 여기에 요만큼에 대한 사각형이 하나 존재합니다. 초록색깔 사각형 보이세요? 자, 그럼 저기 있는 저 초록색깔 사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빼버리면 얘가 나오겠지. 자, 그럼 초록색깔 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c입니다. ac라고 하는 거에서 뺄 거야. 뭐를 뺄 거냐면은 인테그랄 0부터 해서 a까지 fx dx. 얘가 밑에 초록색으로 색칠된 이 부분에 대한 넓이잖아요.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얘를 뺀 게 결국 이만큼의 넓이랑 동일한 거다. 이거 이해되죠? 좋아요. 얘가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조금 까다롭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함수가 나오면요,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그 비율 관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죠? 비율 관계.
3차함수 비율, 4차함수 비율. 그래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거,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알면 편한 거잖아. 그지? 몰라도 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이 정적분도 마찬가지가 하나 있어. 뭐냐면요, 세 번째, 넓이에 대한 공식입니다. 넓이에 관한 공식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알아두면 굉장하게 편하긴 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요, 포물선과 접선이에요. 포물선과 접선이다. 자, 이때 저 포물선이라고 하는 애는 2차 함수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포물선이랑 접선에 대한 관계는, 자, 접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직선이요. 미안합니다. 접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합시다. 직선. 자, 얘가 X축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포물선이랑 어떤 직선이랑 둘러싸인 거야. 다음, 또 다른 경우. 포물선에 있을 때 진짜 이런 직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각각들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나타낼게. 그래서 직선이랑의 교점 자체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건데, 얘에 대한 넓이는요, 위에 있는 애 직선에서 아래에 있는 이 포물선을 뺀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한 거죠. 위에 있는 이 직선에서 아래에 있는 포물선을 뺀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한 거잖아. 그렇게 구해도 당연히 그게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 넓이 S라고 하는 애는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 각각들에 대한 포물선을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나타내고, 이 a라고 하는 애는 최고차항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이고요, 6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자, 베타라고 하는 애는 큰 애입니다. 큰 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식을 알아두시면 이런 관계에 있어서 넓이를 굉장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있는 이 포물선이랑 어떤 직선, x축도 괜찮고요, 어떤 임의의 직선도 괜찮고요,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놓고 얘를 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진짜 접근하시면 얘가 나옵니다. 근데 안 하실 거잖아? 그냥 외워두세요. 얘는 알아두는 건 좋아요. 됐어요? 네. 여기 앞에 담요 가져왔는데. 갖다 줄게요. 근데 자지 마. 담요 덮고 이불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데. 반팔반 바지 입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반대의 계절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좀 쌀쌀하던데. 다음 두 번째는 두 포물선에 대한 관계야. 두 개의 포물선. 자, 두 개에 대한 포물선에 대한 관계를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 치자. 얘는 fx, 얘는 gx라고 생각해보죠. 자, 그래서 이 포물선 두 개로 둘러싸인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뜻이거든. fx라고 하는 애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 거고, gx라고 하는 애는 y는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으로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정석적으로 계산을 할 때 위에 있는 식 gx라고 하는 거에서 fx를 뺀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양의 넓이가 나오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6분의 절대값의 a 빼기 a 프라임. 자, 두 개의 최고차항 계수에 대한 차입니다. 얘를 적어주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a 세제곱으로 계산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개의 포물선이 있을 때는 여기 최고차항 계수의 차 가지고 6분의 공식을 사용을 할 거다. 자, 다음 세 번째 3차 함수와 접선을 보도록 하죠. 3차 함수와 접선입니다. 얘는 접선이야, 직선 아니야? 접선이야. 자, 그러면 3차 함수에 대한 접선은 어떤 애가 있을 수가 있냐? 먼저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둘러싸인 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다음 3차 함수가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둘러싸인 이만큼에 대한 넓이를 구한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넓이라고 하는 애는요, 넓이 S라고 하는 거는 12분의 절대값 A가 들어갑니다. 이 A라고 하는 거는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오케이? 그래서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얘는 4제곱이에요. 자, 보세요. 얘 2차 함수잖아요. 적분했잖아요. 3차죠. 3차잖아요. 적분했잖아요. 4차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4차 함수겠지. 그지? 4차 함수와 접선이에요. 네 번째까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문제 풀 거예요. 쭉 문제 풀고 마지막 활용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개 싫다. 계속 보여주는데. 자, 4차 함수에 대한 이런 접선이 있다.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게 있다. 그죠? 자, 이거 비율관계 혹시 기억나세요? 왜요? 앞에 참고하세요. 자, 여기 둘러싸인 이만큼에 대한 넓이인데 여기를 각각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차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접하는 직선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라고 나타낼게요. 자, 이때 넓이 S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조금 숫자가 커져요. 얘는 30분의가 들어갑니다.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A, 이제는 5제곱이겠죠. 근데 알아두실 거는 1, 2, 3번이에요. 4번은 진짜 아예 안 나온다고 봐도 돼. 진짜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요. 진짜로. 1, 2, 3번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거의 뭐 삼각형의 활용, 아니 삼각형이래. 적분에 대한 활용이 거의 80%가 끝났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위치, 속도, 가속도다. 자, 781번 볼 거예요. 자, fx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고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dx, 얘가 6분의 11이래. 다음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fx d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래. 자, 이때 f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를 단순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이실 거야. 자, 여기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에 a, 여기에 b라고 하는 애로 닫고 있다라는 거야. 0부터 해서 a까지 적분한 거. 얘가 6분의 11이래요. 근데 얘 절대값 없다, 그지? 0부터 해서 b까지 적분하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합치면은 얘가 나온대.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참수랑 x축이랑 지금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에서 얘 빼주면 되죠. 그죠? 계산하게 되면 얘가 6분의 16이니까 6분의 16 더하기 6분의 11, 6분의 27. 3으로 약분시키면 2분의 9.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넓이는 2분의 9다. 간단하죠? 이딴 게 활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십죠?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좀 해놔. 다현아, 진짜 나 하나만 부탁할게. 또 자신감 좀 가지고 문제 좀 풀어. 자신감 좀 가지고 해. 자신감을. 그러니까 자신감 좀 가지라고. 제가요 하는 것부터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자, 782번입니다. y는 3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y는 2x. 얘네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자, 봐봐봐. 너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왔니? 추임새가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적이야? 이거 볼까? 응. 이거 봐봐. 응. 얘가 0이고 얘가 3분의 4인 그래프죠. 다음 여기 있는 EX라고 하는 애는 0을 통과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일 거 아니야. 그치? 저거 함수가 저렇게까지. 아이, 그렇다 쳐. 자,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는 이 점이 있을 거잖아. 둘러싸인 거는 요만큼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교점부터 한번 찾아볼 거다. 왜? 우리가 만나는 점들 사이에서 적분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게 되면 x는 0이라고 하는 거랑 x는 2라고 하는 거에서 교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적분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뺄 거야. 위에 있는 게 뭐지? 2x지. 밑에 있는 애가 이차함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그래서 넓이 s라고 하는 애는 인테그랄 교점 0부터 2까지인데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서 6x 마이너스 3x 제곱 dx 얘로 계산을 할 거라는 뜻이야. 그러면 적분해보자. 얘 3x 제곱, 뒤에 있는 애 마이너스 x 세제곱, 0부터 해서 2까지 적분.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얘는 12 빼기 8입니다.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4가 된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밑에 거 빼라는 이 말은 뭔지 알겠지? 다음 790번 가시죠. 자, 790번은 fx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2x다. 다음 y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둘러싸인 A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얘네들 fx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 교점이 0이랑 2잖아요. 얘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애야?
f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아니지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고 아래쪽으로 1만큼 내린 거야. 이해돼? 그럼 뭐 대충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려지기만 하시면 된다고. 머릿속에서는 안 그려질 것 같아.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을 직접 구하시면 돼. 마이너스에 x자리에다가 x-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x-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1이니까 그냥 안에 전기를 시킬게요. 얘 빼기 1이라고 하는 식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좀 전기화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고 보니까 지금 완전 제곱식이네 2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접하고 있는 애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서 적분해 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x-2 제곱이거든요. 교점이 1에서 생길 거예요. 1을 대입하시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이 둘 다 나오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왜? 얘를 뒤집은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고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으니까 결국 얘는 꼭지점을 지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얘를 빼서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여기 있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산할 거지. 근데 나는 안 할 거야. 왜? 뭐예요? 곡선 사이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S라고 하는 애는 6분의 절대값에 얘의 최고차 1, 얘의 최고차 마이너스 1, 두 개의 차 2, 베타 2, 알파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1에 대한 세제곱 얘로 계산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넓이가 3분의 1이 될 거다. 간단하잖아요. 굳이 적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얘도 사실 마찬가지였죠. 직선이랑 이차함수랑이 둘러싸인 넓이잖아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얘 지금 3이죠. 6분의 3에 베타 빼기 알파 2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잖아. 4잖아. 6분의 공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 알파가 0이잖아. 0. 얘가 베타잖아. 교점 2, 0.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거야. 2차 함수에 대해서는. 계산이 겁내 빠르겠지. 딸 795번. 자,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인 3차 함수가 그래프가 있는데요. 얘 직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 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진짜 개꿀인 거지. 진짜 개꿀인 거지. 얘를 못 푼다? 아쉬운 거지. 자, 여기서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두겠다, 그지?
그리고 나서는 2,F2에서의 접선이래. 근데 0,0을 지나니까 이 C라고 하는 건 0이 될 거야 라고 계산을 시작할 거거든. 그래서 얘를 정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0,0 지나네? 이 C는 0이다. 오케이, 그럼 f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네. 다음 얘를 미분시키면은 도함수가 나올 거니까 미분시켜서 이 2를 지나게끔 하는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찾을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애니까 그래프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 그 다음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뺀 다음에 0부터 2까지 적분을 할 거야. 가 된다고. 근데 존나 복잡하잖아 지금. 맞아요? 지금 얘 난이도 3개짜리잖아요. 근데 나 쫄래식기 구해볼까요? 자, 얘 3차 함수고요. 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1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0의 4제곱. 얘 약분돼서 4분의 1이거든요. 얘 16입니다. 4예요. 예? 아니 그 판서도 펴보세요. 그러니까 이 12분의 공식이 있잖아요. 알겠는데 네.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야? 정석풀이로 하면은 혹시 얼마나 길어지나요? 여기 싹 지우고 저기서부터 해서 쭉 풀겠죠? 한 문제 그대로 옮겼다고 보았을 때 한 풀이가 한 요 정도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한 줄, 두 줄.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세우고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이 미지수 찾아야 돼서 여기다 2를 대입한 결과랑 여기에 2를 대입한 결과랑 같다라고 한 다음에 A랑 B랑 찾을 거거든. 그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식에서 얘를 뺄 거야. 그리고 나서는 0부터 2까지 적분을 시킬 거거든. 차차차차 하면은 4가 나옵니다. 간단해지죠? 넓이 공식을 왜 알려준지는 알겠죠? 자, 다음 799번 봅시다. 지금 되게 약간 노숙자 같은 소리지만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아주 상박자가 난민이네, 난민.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 거 아닌데 왜 난민이 여기 있지? 아 근데 전쟁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진심으로. 전쟁이 나면 얼마나 피폐해지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얘가 넓이가 똑같대요. 얘가 B고요, 얘가 A예요. 지금 넓이가 똑같대요. 자, 이때 상수 K에 대한 값을 구할 겁니다. 이걸로 보면 비슷해 보이네요. 네. 저걸로 보면 누가 봐도 A가. 예. 자, 얘는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개땡고 하는데 노래가 생각이 나버렸다. 자, 여기 접하고 있는 점을 알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K의 x-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적어놨네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잖아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 영역을 계산할 거예요. 위에 있는 애가 얘예요.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시킬 거예요. 다음, 얘네 두 개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여기 알파부터 해서 1까지
얘에서 얘를 빼서 계산을 할 거라고요.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k 값을 구할 겁니다. 됐어? 그냥 두 개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에? 어차피 너무 간단해요. 네. 그냥 하나만 구해서 두 개 하면 안 돼요? 하나만 구해서 2배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K를 구하는 거군요. 예, 넓이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구나. 자, 다음 두 번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fx라고 하는 거에서요, 얘를 빼요. 네. 그 다음에 0부터 해서 1까지 적분하면 0이 나오겠죠, 그럼. 얘에서 얘를 뺐어. 0부터 해서 1까지 적분을 하면 0이 나올 거잖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다. 다음, 이 A라고 하는 건 지금 두 개의 곡선에 둘러싸인 거에 대한 넓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넓이를 구해 놓는 거예요. 얘 넓이가 6분의 K에서 얘를 뺄까요? 절대값 K 플러스 2에 대해서 1 마이너스 알파 A 세제곱이다. 됐어? 그럼 제 넓이하고 얘는 둘러싸인 거는 아니잖아요, 넓이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건 아니기 때문에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직접 한번 해주셔야 돼.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얘에서 얘를 먼저 빼볼게요. 얘는 kx 제곱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여기서 이 식을 빼게 되면 k 플러스 2의 x 제곱,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로 묶여져서 마이너스 2로 묶어서 k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엔 플러스 k다. 얘를 0부터 해서 알파까지 적분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가서 계산을 한번 해보죠. 3분의 k 플러스 2의 x 세제곱 빼기 2의 k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kx, 얘를 0부터 해서 알파까지 계산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얘랑 서로 같다라고 풀면 될 거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야. 자, 근데 나는 지금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0부터 해서 1까지 적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0이 나온다는 거거든. 이해돼? 자,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문자가 필요 없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얘는 0이 됩니다로 계산을 할 거라고요. 1 대입해보죠. 3분의 k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 다음에 0은 0이니까 얘가 0이다. 여기는 k 사라지고요. k라고 하는 거 계산하면 1이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이게 훨씬 간단하죠. 어쨌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편한 거를 직접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쉽겠다, 이 방법으로 가야겠다가 판단이 돼야 된다고요. 됐어요? 다음 805번으로 넘어가죠. 자, 805번 문제입니다. 와, 마야, 이게 뭐단가. 이야, 진짜 풀기 싫게 생겼다. 저도 약간
지구과학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진짜 싫다 이거. 뭐 이따구로 생겼냐 이게. 자, 얘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고요. 얘는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요. 얘는 ax의 1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S1. 칭찬받으니까 감사하네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칭찬은 성민을 기분 좋게 춤추게 만든다. 어쨌든 미안해. 자, 봐봐. S1, S2 넓이가 똑같대. 얘에서 얘를 빼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S1 나오지. 위에 있는 얘에서 얘를 빼서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S1에 대한 넓이. 그지? 다음, 여기는 이 2차식에서 여기는 4차를 뺀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S2 나오지. 두 개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됩니다. 넘어갈게요. 계산은 직접 해보시기. 다음 806번이다. 그래도 난 그래프를 그렇게 못 그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저희 중등부에서 있다가 넘어온 애들한테 야, 그 쌤이 좋아, 내가 좋아 라고 말을 아니, 그 쌤이 좋아, 내가 좋아 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내 앞이라고 내가 좋대. 그래서 왜 좋아? 하니까 쌤이 그림을 더 잘 그려요. 그러니까 애들 착하지 않아? 중학생애들이 귀여워. 어느 반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학생이랑 섞여지기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때 반이 너무 별로였구나. 네, 진짜 완전. 애들이 많아서? 네, 정확해요. 쉬는 시간 안 오는 것보다 그게 더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대형쌤하고 혼자서 수업을 하게 해줄 테니까 갈래? 아니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자, 이거 문제 봅시다. 자, 806번 문제입니다. 근데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가, 이제. 다행이다. 너 물린 거야, 지금. 물렸어. 뭐가요? 못 옮긴다고, 이제. 자, 지금 여기는 2차 함수하고 x는 2하고 둘러싸인 도형에 대한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함수 k에 대해서 k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자, 얘가 최소가 돼야 돼, 최소. 있는데요. 예? 예. 이거 12까지 있는데 예. 지금 45분 남았거든요. 네. 돼요? 네. 얼마 안 남았어. 한 20분이면 끝나. 왜지? 자, 아니, 뒤에 있는 거 속도 개 쉬워서 그래. 자, 이거 봅시다. 자, K라고 하는 거가 가장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넓이부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자, 넓이를 먼저 계산을 할 때 0부터 해서 그냥 2까지를 그냥 다 적분시키라는 거야. 응? 아니지. K까지 적분하고 K부터 2까지 적분을 하라는 뜻이야. 그게 둘러싸인 거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0부터 K까지 얘 넓이는 얼마가 나오죠? 얘부터 6분의 공식 있죠? 얘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6분의 1에 K 세제곱이다. 그 다음 얘는 어쩔 수 없어. 적분해야지. 적분해보자고. x제곱 마이너스 2k k부터 해서 2까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kx 네? 얘 뭐야?
kx인데 2분의 1 kx 제곱 k부터 해서 2까지. 자, 먼저 2 대입합니다. 3분의 8,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k 대입한 거를 뺄 거야. 3분의 1 k 세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 k 세제곱.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 계산하게 되면 6분의 1 k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6분의 1 k 세제곱, 다음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8이라고 하는 게 넓이가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랑 넓이를 더했을 때 최소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 두 개 더하게 되면은 3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분의 8이라고 하는 애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질 거냐? 극소값이겠지. 이 3차원수에서 극소값에서 나올 거 아니야? 왜? k가 0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된대. 0이랑 2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분합니다. 미분하시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되고, k라고 하는 애가 풀만 루트 2일 때, 저희 극대 극소를 가질 거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럼 0부터 2까지는 0이 여기에 있을 거고 2는 대충 여기쯤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소값을 가지는 거는 이 극소값이다 확인됐다, 그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k라고 하는 거 제곱하래요. k제곱을 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k제곱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넓이 구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 이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알겠죠? 직선이랑 둘러싸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면 아끼셔라. 다음 815번. fx는 수업다 말아가시고 뭐지? 어떡하냐. 자, 얘에 대한 역함수 815번 815 만세. 자, 815번 보시기. 네. 우리 엄마 폰 비밀번호인데 081로. 만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fx라고 하는 거랑 이 역함수인 gx랑 둘러싸인 그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먼저 gx라고 하는 애, 즉 f 인버스랑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fx랑 f 인버스랑의 교점은 어떻게 구해요? fx랑 y는 x에 대한 교점을 보셔야지. f 인버스랑 fx랑 만나는 거는 y는 x 위일 거 아니에요. 제가 증가하고 있는 애니까요. 됐어? 이해돼? 얘가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 증가함수에서 fx랑 f 인버스랑 이 교점은 y는 x 위에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fx랑 y는 x랑의 교점을 보면은 f랑 f 인버스에 대한 교점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x랑 동일하다로 계산을 해서 교점을 찾아볼게요. x 넘어가면 2x가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얘네들 보게 됐을 때 대충 y는 x가 있고 증가하는 요런 함수가 너무 작게 그렸다. 증가하는 요런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얘가 0,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뭐야? 바본가.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이다.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 반대쪽에 역함수가 있을 거잖아. 얘랑 넓이가 얘랑 넓이가 똑같을 거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해서 0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넓이가 똑같을 거다. 됐어? 자, 그럼 이 초록색이랑 빨간색의 넓이가 같을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두 개에 대한 교점이잖아요. 교점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넘겨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점을 보는 거잖아요. 얘 한번 미분해 보세요.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죠. 얘가 도함수잖아요. 한 번 더 미분시켜요. 6x 플러스 6. 얘 f 더블 프라임이죠. f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애를 0으로 만드는 그때 x 값은 뭐라고 했었죠? 변곡점이라고요. 자, 마이너스 1일 때 변곡점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해서 1까지 여기에 있는 애하고 마이너스 1부터 해서 0까지 얘네들은 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이 네 개에 대한 이 넓이가 다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구해서 4배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식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시킬 건데 x가 위에 있는 거잖아. x라고 하는 것은 얘를 빼줄 거야. 즉 마이너스 밖으로 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라고 하는 거를 적분시킨 다음 얘에 대해서 4배 해준 게 넓이 s가 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 적분 한번 해보죠. 4분의 1 x 4제곱 다음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인데 이 마이너스를 순서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얘 0, 마이너스 1 적을 수가 있겠다. 그치?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4분의 1. 얘 마이너스 1, 얘 플러스 1이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결국 적분한 그 결과는 4분의 1이 된다. 4를 곱하시게 되면 1이라고 하는 넓이가 나오겠죠. 되죠? 그래서 두 개로 둘러싸인 이 전체 넓이는 1이다로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 다음 820번. 자, 820번 보시게 되면 fx라고 하는 애가 나뉘어져 있어요. 820번. 다 끝낼 수 있어.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친절하게 그림을 주어줬어요. 친절하게 그림을 주어주셨다.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저 어제 예. 그 꿈 꿨어요. 그 뭐지? 여기 앞에 그냥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그 지기차 있잖아요. 어? 지기차. 아, 예. 그 사이버 열심히 예. 차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 꿈에서?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실제로 돌아다니는데, 그 차. 꿈이 아닌가? 꿈이 아닐 수도 있어. 여기 찍을까 했다가 관뒀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되게 자주 돌아다녀, 여기.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그 차 뽑았다고 자랑하려고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것 같아. 진짜 본 건가? 진짜 본 거일 수도 있어.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응. 제가 자, 보세요. 꿈이랑 지금 현실이랑 분간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너무 좋다. 예? 너 꿈이면 다시 와서 또 해야 돼, 똑같은 거. 아씨. 자, 얘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13이거든요. 13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얘네들은 마이너스 1부터 해서, 마이너스 A부터 해서 A까지니까 결국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 쭉 펼쳐가면서 넓이 구하라는 거지. 봐봐. 이렇게 쭉 가면서 넓이 확인하는 거잖아. 얘 넓이 얼마야? 요만큼? 2분의 1? 얘는 1?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아 얘 덩어리 하나가 2죠. 4죠. 8이죠. 12죠. 자, 이제 13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7, 8, 9다, 그지? 양쪽으로 가서 1만큼 더 있어야 되니까 요만큼만 간 거잖아. 그럼 1이잖아. A가 얼마? 10이다. 간단하죠? 진짜 이렇게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아 그렇네. 그림을 친절히 줘서 그래요. 그림을 안 줬다면 직접 그리셔야 돼서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판서 노트. 위치 속도, 가속도. 자, 위치, 속도, 가속도인데 이 위치랑 속도, 가속도 이 각각들에 대해서 관계부터 정립하고 가죠. 먼저 위치라고 하는 애를 미분시키면은 속도가 나오겠다. t에 대해서 미분으로 적자. 이렇게 가는 거는 dt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다. ddt. t에 대해서 미분시키면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가속도에서 속도로 갈 때는요, 인테그랄 dt를 해주시는 거지. 적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dt를 해주신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은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라고 하는 게 튀어나왔었지. 그래서 이 적분상수라고 하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적분에 대해서는 둘 다 초기 조건이 필요해요. 초기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게 뭐냐? 가속도 적분에서 속도가 나왔어. 그러면 시작할 때 그때 속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정확한 상황이 나온다라는 거거든. 속도를 적분했어요. 위치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서 있던 그 정확한 초기 위치를 말해줘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개념 정립이고요. 먼저 첫 번째, 자, 시각 t에서 위치를 볼 건데, 자, 이 위치 xt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a부터 b까지라고 할까? 그냥 a부터 해서 b까지라고 하죠. a부터 해서 b까지 vt dt.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거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초기 위치에서 얘를 더한 결과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야. 물론 뭐 얘를 정확하게 적으면 위에가 T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DX라고 할까? 미안합니다. 얘를 T라고 하고 얘를
vx, dx 이렇게 따라줍시다. 얘도 0이라고 하자.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시각이 t는 a에서 t는 b일 때 얘까지 위치에 대한 변화량을 부르겠다. 위치의 변화량.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고 하는 위치가 내가 여기 서 있었어. B라고 하는 애는 내가 어떻게든 움직인지 모르겠는데 B라고 하는 애를 봤더니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야. 시각 A랑 B랑 두 개의 위치 차이는 이만큼. 뭐 얘를 1, 2, 3이라고 했을 때 위치 차이는 2죠. 가운데에서 A부터 시작, 우와르르르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른다는 거야. 1에서 그냥 이만큼 변화, 3으로 도착한 이 상태만 본다는 거야. 그거는 계산할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를 계산해 주시는 거다. 자, 여기서 이 말 자체를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얘는 변위라고 하는 애예요. 변위 아시죠?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물리를 안 하면 모르겠죠. 네, 세 번째. 똑같습니다. 시간 t는 A에서 t는 B까지 얘는 거리를 볼 거예요. 움직인 거리를 볼 거야. 자, 이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애는요. 내가 어떻게 움직인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1에서 3까지 갔어. 이동 위치 2야. 이동한 거리가 2야. 근데 1에서 지랄 발광을 떠는 거야. 마이너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3으로 도착했어. 얘를 다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라고 하는 시간까지 절대값 VT. 이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얘가 VT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 Y축이부터 얘가 0부터 해서 다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이게 VT 그래프다. 얘를 적분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적분하게 되면은 얘의 넓이랑 얘의 넓이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그냥 단순히 합치기만 하면은 변이가 된다는 거. 처음 위치에서 총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다음 그 밑에는 절대값이잖아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 절대값들을 더해주면 진짜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그겁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죠. 자, 825번. 개념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자, 이제 수투가 세 문제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와, 그렇지만 제가 풀어야 할 건 산더미죠. 그렇죠. 깜발해. 그나마 일요일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일요일 월요일 해가지고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자, VT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시각이 T는 3에서 P 위치가 11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냥 적분합시다. 자, XT라고 하는 애 위치가 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C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 그지? 자, 3을 대입했을 때 11이 나와야 돼. 자, 3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5 플러스 C라고 하는 애가 11이 되어야 된다. 자, 적분상수 C라고 하는 애가 14가 돼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T는 0에서 위치 제일 처음 위치 14겠죠. 자, 개 쉽죠? 가끔 보면은 이게 왜 한 개짜리가 아니지 싶은 것도 있고 이게 왜 세 개짜리가 아니지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속도 vt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는 애가 t는 0일 때부터 움직이는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2분의 9다. 자, 그러면 상수 a라고 하는 값은 얼마냐라는 건데, 봐봐요. 이 vt라고 하는 그래프, 얘를 그리게 되면요. a라고 하는 애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애잖아요. 얘가 vt잖아요. 자, 움직임 방향 보는 거는요. 음순위가 왼쪽으로 움직인다, 그죠?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즉, 여기 밑에 있는 이 면적이 2분의 9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면적 구하면 되는 거다. 자, 이차 함수랑 x축이랑 둘러싸인 겁니다. 6분의 1에 a 빼기 0의 세제곱. 얘가 얼마? 2분의 9다. 오케이? 계산하면 a라고 하는 애는 3이겠죠. 간단하죠? 으악! 자, 마지막 838번이다. 자, 풀기 싫게 생겼네. 그래프를 보니까. 풀지 말까? 뭐야? 죽었어? 아니, 어제 4시 반쯤에 공국에다가 밥 말아먹고 그 이후로 지금 먹은 게 약이랑 커피밖에 없거든요. 커피야? 네. 웬일로 커피를 마셨지? 난 당연히 핫초코일 줄. 졸려 뒤질 것 같아서. 나도 커피야. 쌤이 커피 그렇게 드시고. 근데 이렇게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심지어 거의 밤새다시피 해서 뒤질 것 같아요. 아휴, 고생이다. 지금 밥을 뭔가 그러니까 약이랑 커피 말고는 예. 4시 반쯤 먹은 공국에다가 밥 말아 먹은 거밖에 없어요. 4시 반인 게 너무 웃기네. 급식실 배관이 터져가지고 대체 급식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빵에다가 튀김수 정도였었는데 맛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못 먹었단 말이죠. 살아있는 기적이다. 진짜. 자, 이거 봅시다. 지금 P가 출발해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래. 자, 그러면 출발을 원점에서 했거든? 얘가 VT 그래프니까 이만큼의 면적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면적 자체가 마이너스 8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냥 단순히 적분을 한 거야. 변이를 보자는 거야. 그 다음 0부터 B까지 적분하는 애는 B부터 C까지 적분한 애랑 동일하다는 거야. 오케이? 봐봐봐. 지금 식에서 적혀 있어. 0부터 B까지 적분한 애가 B부터 C까지 적분한 애랑 똑같대.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얘를 S2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얘는 S1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애가 S2가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C에서의 위치 자체가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떤 말이냐? 마이너스 8 더하기 S1 더하기 S2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지. 변인 거잖아. 자, 그러면 이 관계식 하나 얻었다. S1 더하기 S2라고 하는 애가 2라고 구해놨다. 자, 밑에 있는 관계식에서 S1 빼기 S2라고 하는 애가 8이다. 그래서 S1이라고 하는 애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S2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래요. 움직인 거리니까 5가 되겠죠. 변이가 아니죠. 됐습니까? 자, 좋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수투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확통을 가져와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봐야 됩니다. 그게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네, 3모. 시험 범위. 3호는 네. 확통이랑 원상태 없지 않아요? 아니야,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뭐지? 있어요. 3호는 2학년 때 구하는 거죠? 확통 들어가요. 왜 들어가지? 그래서 마무리하죠. 보통 확통이 4학년에